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많은 보호자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와 혼란을 주는 문제죠. 바로 부정망상,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믿는 증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일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먼저 이 갑작스러운 비난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가 무심코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반응들은 뭔지, 반대로 정말 효과적인 대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또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건 두 분의 관계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의학적 증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그 오셀로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병적으로 확신하는 망상적 질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나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한 연구를 보면요. 치매 환자 10분 중 거의 한 분, 약 8.7%가 이런 부정망상을 경험한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연구에서는 15.8%까지 보고되기도 하니까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망상이 무서운 건 그 망상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외도의 증거가 되고요. 우연히 잘못 놓인 물건, 무심코 엿들은 대화 같은 것들이 전부 의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겨선 안 돼요. 이런 망상은 안타깝게도 약 3분의 1의 경우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왜 내가 알던 그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고요. 뇌의 물리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편으로는 치매로 인해 뇌, 특히 우측 전두엽 같은 특정 영역이 손상되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병 때문에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오는 그 상실감과 불안감이 이런 망상이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본능적으로 하게 되지만 사실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반응들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망상은요, 논리가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이건 마치 꿈꾸는 사람하고 논쟁하려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상대의 믿음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논쟁에서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상황을 진정시키고 다시 두 분 사이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아주 효과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의 핵심은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으로요. 자, 두 번째 전략이 정말 핵심인데요. 동의가 아니라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그 거짓된 사실에 동의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불안하고 속상한 감정 자체를 알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겠네요.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해해요. 라고요. 어때요? 망상 자체를 인정하진 않지만 그 밑에 깔린 불안한 감정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논쟁을 피하면서 상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한번 읽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부드럽게 화제를 바꿔서 그 망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분이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이나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보, 우리 결혼 앨범 한번 볼까요? 우리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시 보고 싶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행복한 과거를 꺼내오는 건요.
현재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상대를 더 안정적인 현실로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잘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장기전입니다. 이 긴 싸움을 버텨내려면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고 또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보호자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깊은 상처, 배신감,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 주문을 계속 걸어주세요. 이건 병이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망 없이 이 상황을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거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평균적으로 치료가 3년 이상 늦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약 70%의 경우에서 망상 증상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듣고 있는 그 말들은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점점 낯설어지는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두려움에 찬 뇌의 외침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부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